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이자 해외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명소. 어떤 장소가 생각나시나요? 네, 바로 서울 도심을 따라 흐르는 청계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걸어보셨을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시민부터 사진을 찍는 관광객까지 청계천은 누구에게나 익숙하고도 또 특별한 공간이 됐죠. 반면 과거의 청계천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때는 복개된 도로 아래 버려진 하천이었죠. 그러다 2000년대 초반 도심을 가로지르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막혔던 물길을 다시 열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은 시민들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환경, 도시계획, 삶의 질. 당시로서는 여러 분야에서 큰 의미를 가진 시도였고 또 국내외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청계천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오늘은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그 변화의 시간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청계천은 과연 지금도 잘 흐르고 있는 걸까요? 서주원 강혜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청계천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외국인들의 관광 명소가 된 이 청계천. 지금부터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명과 암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계천이 다시 물길을 찾은 날, 2005년 6월 1일. 고가와 도로를 걷어낸 하천에 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모든 대도시들에게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에게도 이것은 가능하다는 어떤 그 좋은 메시지를 줬다고 보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청계천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명소가 됐습니다. 누적 방문객은 3억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에만 1,800만 명이 찾았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지 물길 하나를 되살린 것만이 아닙니다. 도시는 생태를 되찾았고 시민은 일상 속에 쉼표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청계천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도심 속 하천이 주는 즐거움과 특별함. 자주 찾는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내 곁에 있어야 하는 익숙함과 편안함입니다. 한강까지 가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얘가 평화롭고 좋아서 자주 와요. 저는 좀 시골에서 와서 이런 곳이 없으면 다시
서울을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청계천의 인기는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 시민들은 더위를 잊기 위해 청계천으로 향합니다. 복원 이후 이 일대의 기온은 3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바람길이 열리고 물이 흐른 효과입니다. 실제 풍속도 최대 7%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나오면 되게 시원하고 또 되게 낭만도 있고 운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들끼리 나오기에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청계천은 인공하천으로 복원됐지만 서서히 생태계도 형성됐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청계천의 수질 검사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수치는 리터당 1.2mg, 1급수를 정하는 1mg 이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덕분에 지금은 20여 종의 물고기가 터전을 잡았고 백로와 외가리가 찾아옵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이제 물이 오니까 새들도 오게 되고 이제 물고기들도 같이 따라오는 그런 커다란 생태 환경적인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나와서 그 물가에 앉아서 도심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골칫거리 하천에서 잠시 아스팔트 밑에 덮여 있다 다시 물길을 찾은 지금까지 서울의 600년 역사와 함께 해온 청계천. 이렇게 물이 흐르듯 청계천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인공하천으로 복원돼 생태축이 단절되고 또 유지 비용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청계천 복원의 어두운 면, 암은 무엇인지 이어서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계천 상류 입구의 인공폭포.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수로. 상류 구간은 풀 한 폭이 없는 인공재료의 고수부지. 자연 생태계 복원과는 거리가 먼 현재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제대로 복원하려면 인왕산의 백운동천 물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 공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청계 고가도로 아래 하천인 하료 지점의 정비 방식을 채택했고 자연적인 물 흐름이 어려워지자 외부의 물을 끌어오는 인공하천이 된 겁니다. 당초 서울시 계획은 하천의 물의 오염수를 정화해 수돗물과 합쳐 시간당 발생하는 하수량의 3배, 하루 155만 톤을 처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펌프 하수 처리 과정을 빼고 하루 최대 12만 톤의 한강물을 청계천으로 끌어올려 무늬만 생태 복원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운전까지 했었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처리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하고 또 그거를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물에서 냄새도 나고 이래서 이제 그 한강에서 오는 거는 만약에 이 처리수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보조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해놨는데 그게 그냥 주로 된 거예요. 청계천 이용자를 배려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도심부의 방대한 휴식 공간으로 보이지만 장애인과 노약자 등은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한 데다 상부 구간은 보행자보다 자전거 도로 구간이 많아 인근 상권 매출에도 타격이라는 겁니다. 저 청계천 9가 8가처럼 광장시장이나 평화시장 쪽에 끝까지 가도록 인도 보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주면 자전거길이 그렇게 넓을 리가 없잖아요. 자전거길을
그냥 뭐 조금도 아니고 막 이만큼 높게 해놔갖고 오히려 사람 많은 데는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놨어요. 그게 불만이더라고. 특히 장마철 청계천은 단골 통제 구간입니다. 비가 내리면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만 빗물의 양을 모두 감당하기란 무리수. 또 빗물이 넘치면서 오염물질이 유입돼 악취가 진동하고 이 때문에 10년 전 8월에는 물고기 집단 폐사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비가 와서 범람해서 수문을 열으면은 뭐 그때는 지나갈 수 없이 냄새가 막 심하게 나요. 모든 게 다 유입되니까. 그리고 막 위에까지 범람해요. 그거 수문을 열어놓으면은. 그래갖고 냄새도 장난이 아니에요. 청계천 복원이 칭찬받을 사업이지만 청계천 유지 관리와 인건비 등 지난해 시민 혈세 10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지 관리 비용에다 생태 복원 추가 사업 등 강구해야 할 보완책은 논란거리로 남았습니다. 네,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길, 청계천의 명과 암 차례로 보고 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청계천 복원의 명, 먼저 기후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평균 3도 정도의 온도가 내려가서 도심 열섬 현상 완화 역할이 가능했고 바람길이 생기면서 공기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물 밖으로는 백로가 찾아오는 자연 생태계도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광지이자 휴식처. 시민들에게는 언제나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가 됐고 외국인 등 관광객들에게는 서울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청계천 복원에 숨은 암도 있습니다. 자연 생태 복원이 아닌 인공하천이라는 점. 생태하천이라더니 물은 한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흐르고 또 장마철엔 범람과 악취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도심 속 휴식처라고 하지만 마땅히 쉴 공간이 없습니다. 하천위는 보행자보다 자전거 도로 구간이 많아 이용자와 주변 상권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럼 우리 청계천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네. 먼저 취재 내용을 보면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인공하천이다. 이 내용이 좀 강조가 됐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소정 기자, 이 청계천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까 예상하십니까? 저도 자주 가봤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해봤지 정확히 추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 청계천의 물은 이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네. 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공개한 지난 2002년부터 24년까지 3년치의 유지관리 비용을 보면 2022년도에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23년도에는 10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2004년도 지난해는 108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네. 평균 3에서 4%씩 늘어난 시민혈세가 투입이 되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죠. 예, 108억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그 맑은 물 아래 매년 수백억 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긴 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잠시 덧붙이자면 전문가들 중에는 이 한강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끌어온 한강물을 다시 한강으로 흘러내보내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였는데요. 그러면 이런 논쟁이 있기 전 아예 처음 청계천 복원이 이뤄질 때로 돌아가 보면 왜 꼭 한강물을 끌어와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었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원래 청계천 복원의 핵심은 하천물을 정화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청계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내려온 하천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하수 처리 과정을 빼고 한강물을 바로 정화시켜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물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선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청계천 복원의 기본은 인왕산 백운동천과 남산동천, 중랑천을 합쳐서 이 단절된 하천을 살리는 게 생태하천 복원에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공이 아니라면 조선시대처럼 건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하수 처리 방식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중랑물 재생센터에서 하수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 오염수 정화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서울시는 하천물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오염수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위험성도 크고 또 처리 공법에 예산도 많다 보니 겁먹고 시도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네, 그래서 물 공급이 부족할 경우 한강물을 끌어올리자고 했던 대안책이 지금의 청계천 물의 메인으로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청계천 2050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31년부터 2050년까지 청계천 옛 물길을 살리기 위해 옥류동천과 남산동천을 연결해서 청계천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실현되고 있을까요? 네, 그 당시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50년까지 청계천 복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내용인데요. 현재 서울시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옛날 이제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겨울가였던 게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덮였잖아요.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도로로 덮였다가 다시 이제 걷어냈죠. 복원했다기보다는 기존에 흐르던 물길을 찾아낸 거죠.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물도 합류가 됩니다. 이쪽으로 소량이긴 하지만 그 물도 내려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물길이 돼 있기 때문에 인왕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왕산 물도 내려오는데 그 물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평소에는. 네, 서울시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만약 지금이라도 이 하수 처리 과정이 도입이 된다면 큰 맥락에서는 예산 절감만이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차이 예산, 바로 즉 경제성입니다. 20년 전보다 지금은 하수 처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고도의 처리 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유지관리 비용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이 청계천 구간별로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된 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당장 어느 것이 맞다고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야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미래의 청계천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명과 암의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스팔트나 어떤 시멘트 구조를 우리가 없애버리고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청계천은 도심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거 도심에 있는 것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심에 있는 하천을 자연적인 하천과 너무 똑같게 하지 말고 도심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패턴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이 하천과 물과 도시민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처리를 하는데 지금 그거를 다 중량 하수 처리장으로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중간에 하수가 나오는 데를 중간중간에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부지의 그 지하에다가 소규모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그 물을 유지 용수로 쓰는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 도심의 청계천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선 하수 공급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물이 순환하는 생태 복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도시 재생의 상징이자 세계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 서울의 청계천. 네, 이제는 서울시가 이 K문화 브랜드 마케팅으로 시도해야 할 때인데요. 밝은 것과 비교해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청계천이 없었다면 서울의 모습은 지금보다 더 숨막혔을 것이라는 의견들. 청계천의 복원으로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시원한 하천을 얻었고 다수의 시민들이 그로 인해 위안을 받고 있다는 점. 이미 우리 삶 속에 지금의 청계천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계천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 곁에 얼마나 더 오래 둘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계천 복원의 명과 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은 청계천을 위한 이야기가 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명암 두 번째 시간, 복원 20주년을 맞은 청계천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청계천이라는 하천은 단순한 보건 사업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도원 뒤에 가려졌던 한계와 숙제도 함께 드러난 거죠. 청계천의 20년을 돌아본 오늘, 앞으로 서울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길을 만들어갈지 이제는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할 시점입니다. 서울명함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서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